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인사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자꾸 인사를 하면 받는. 저는 이제 앞에 보신 시청자분한테 우리 같이 인사하는데 네. 최준현님은 제가 최준현에게 인사하는 것 같아서 인사하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표지할 때다 보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네. 우리들끼리 막 만남처럼 주고받는 거죠. 네. 아니, 원래는 동시에 해야 되는데, 이제 네. 타이밍을 제가 잘 못 재니까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사님 먼저 인사를 하시고, 제가 그 다음에 따라오는데, 예, 멘트가 자꾸 네를 안 붙여야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하면 오늘 게임과 세계관 재미이론, 네. 라프코스트의 재미이론에 대한 책을 네. 오늘 또 이어서 할 텐데요. 네. 책이 좋습니다. 아유. 그리고 저도 뭐 다양한 책들을 많이 봤지만 또 이게 게임을 인문학적으로 또 게임을 근원에서부터 이렇게 논한다는 책을 처음 만나는 것 같아서 네네네. 너무 흥미롭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네. 게임에 대한 뭐 다양한 정의들도 있다 하면서 왜 재밌는가 그리고 뇌라는 얘기를 했어요. 뇌. 네, 그렇죠. 뇌 안에 있는 패턴. 네. 그 패턴의 다른 말로 청크. 네. 청크가 어떤 뇌에서 기억하는 그 어떤 기본 단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패턴화되어 있는 걸 갖고 모든 걸 보고 그 패턴화된 걸 하는 것이 재밌다. 네. 거기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어느 걸로 좀 얘기 나갈까요? 예, 읽으시면서 또 같이 얘기하면 좋겠네요. 예, 예. 네네. 지난 시간에 이제 미리 예고 드린 대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갈 분은 그래서 그렇다면 게임은 맛있는 청크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는데요. 예. 그러면 도대체 게임은 어떤 걸 청크시키길래 게임이 우리에게 재밌군 하게 만드는 그 패턴이 무엇인가, 학습시키는 패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게 뭐냐면 훈련과 연습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해인가 아내가 생일에 만돌린을 선물해줬다. 라프코스타에게 만돌린을 선물해줬다는 거죠. 만돌린은 기타와는 음계가 다르다. 마치 바이올린처럼 조율한다. 프렛 간격은 더 좁다. 코드를 잡는 방법도 완전히 다르다. 만돌린이라면 조그만 기타 이런 거. 그거 우쿨렐레고요. 만돌린이 약간 좀 제가 알기로는 기타보다 좀 더 고대 악기고. 크기가 어느 정도인데 만돌린? 크기가 기타보다 조금 작은데 좀 둥그렇게 생겼고 통이 약간 그리스 문화에 나오는 맞아요. 약간 그런 풍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약간 하와이 그렇죠. 이렇게 잡고 네, 그렇죠. 줄도 6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만돌린이 다른데 완전 다른데. 네, 완전 다른데 슬슬 이제 학습이랑 연습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타에서 사용하는 테크닉 중 사용할 수 없는 것도 많다. 서스테인도 기타에 비해서는 작은 편이다. 사용하는 용어도 다르다. 그런데도 만돌린을 어느 정도 연주하는 데까지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 이는 단지 근육 기억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물론 지판 위에서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는 기여를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이 움직이는 간격이 다르고 손가락을 놓아야 하는 곳 역시 다르다. 내가 만돌린을 쉽게 배울 수 있었던 이유는 20년 이상 기타를 연주해 와서 현악기와 관련하여 청크화된 지식이 충분히 쌓였기 때문이다. 지난 시간 기타를 연주하면서 음과 음 사이의 공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리듬을 숙련하고 화성 진행의 이해 같은 어려운 개념도 연습해 왔다.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과정을 우리는 연습이라고 부른다. 어떻게 요새 라이브러리라는 거 도서관처럼 네. 하나하나 경험들을 도서관처럼 저장한다. 그렇죠. 이렇게 보겠어요. 네. 그러니까 기타라는 악기를 연주하면 맨 처음에는 기타 칠 줄 아시지 않습니까? 네. 맨 처음에는 기타라는 악기 그 자체와 친해지는 데만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어렵죠. 네, 막 손 아프고. 이게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도 처음에 신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코드 집으면 막 띡딱띡딱 이게 매끄러운 소리가 안 나고. 근데 이 라이브러리라는 개념이 기타를 숙련하면 숙련할수록 점점 치면 칠수록 기타뿐 아니라 마치 어떤 지식이나 청크가 이제 나무처럼 이렇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악 예를 들면 기타를 넘어서서 음악, 화성 아니면 기타를 넘어서서 현악기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점점 이게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들이 총체화돼서 만돌린이라는 새로운 현악기를 접했는데도 처음 접하는 사람이 보다는 훨씬 더 쉽게 배울 수 있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반드시 물리적으로 연습해만 하는 것도 아니다. 머릿속으로만 연습해도 상당 부분 물리적으로 연습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는 근육이 아니라 뇌가 대부분의 일을 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뇌가 무언가를 진짜로 연습하면 우리는 이에 대해 꿈을 꾼다. 이는 새로 얻은 패턴을 기존에 알고 있는 모든 것과 일치시키기 위해 조정하는 작업이며 새로 신경계를 새겨나가는 직관적인 영역이다. 최종적인 목표는 새로 얻은 패턴을 루틴으로 만드는 것이다. 솔직히 내 생각에 뇌는 무언가를 반복해서 작업하는 것을 진짜로 싫어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인간이 왜 뇌를 아주 극히 일부만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현대 뇌과학자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뇌를 조금밖에 안 쓰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 청크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패턴화돼서 그렇죠. 그 방식을 계속 돌리니 네. 뭐 내가 진짜 많은 걸 쓰는 것보다는 그렇죠. 몇 가지 길로만 다니는 게 아니냐. 그렇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뇌는 생각보다 많은 걸 실제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지는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인지를 하고 있어요. 뇌는. 그러나 그러니까 일종의 감시 모드가 켜져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네. 그 모든 감시한 모든 정보를 이제 뇌가 다 인지해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네, 그게 이제 청크에 대한 요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챕터로 볼 수 있겠고 네네. 여기까지가 바로 뇌가 패턴으로, 네, 즉 어떤 기억하는 방식이 어떤 청크 형태로, 네, 뭐 어떤 사물들과 현상들을 보고 또 그거를 반복해서 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네, 그죠? 그 기존에 있었던 패턴이나 청크화된 거와 벗어난 걸 할 때는 처음에 힘들겠네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만돌린 이랬을 때 만돌린 네. 기타랑 완전 다르다 했을 때 네네. 왜 기타도 처음 잡았을 때는 어려웠어요. 왜냐면 살아오면서 이렇게 잡아서 이쪽을 짚고 친다는 거를 청카가 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어렸을 때 피리는 좀 해봤죠. 부는 거, 뭐 리코더 같은 거. 이것도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네. 근데 이렇다는 게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어요. 네,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되면 이런 류의 악기가 좀 익숙해지는데 근데 만돌리는 또 이게 지판이 다르다며. 네. 그럼 처음에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어려운데 이걸 네. 기본적으로 배우면 기타를 안 하는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기타를 전혀 안 하는 사람, 기타 하는 사람이 그래도 네. 이게 이 코드가 이런 거구나 네, 라는 네, 식의 개념들이 그렇죠. 쌓이면서 네. 그래서 그 청크를 패턴화가 익혀지면 그 다음부터 좀 수월하고 그걸 반복해서 할 때가 즐거움이 생긴다. 네네네. 라고 이제 이 책은 계속 즐거움에 대한 네. 이론적 배경을 그렇게 쌓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또 본격적으로 좀 더 들어가신다면 이제는 네. 제3장 네. 게임이란 무엇인가? 네. 이거 먼저 설명해 주실래요? 네. 자,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게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아까가 아니라 그 예전 영상에서 게임의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아까 언제? 좋아요. 게임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었죠. 네. 네. 우리 그때 한번 더 언급해야죠. 네. 현기증. 네. 아니죠. 그거 말고. 맞고요. 대표적인 게 놀이에 관련해서 장족의 업적을 쌓은 사람은 크게 두 분을 꼽는데요. 첫 번째가 호이징아라는 분, 호모 루덴스라는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책을 쓴 분이죠. 그분이 이제 인류문화학자인데요. 네, 그분은 이제 전 세계의 인류와 역사를 좀 연구하면서 놀이가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그래서 그는 이제 문화 현상의 일종으로 보았고요. 놀이를 그렇게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로제 까유아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네 가지로 놀이란 이제 역할극, 석고장난 같은 거, 그 다음에 롤러코스터 같은 현기증, 운에 맡기는 도박, 그 다음에 권투, 경쟁, 네 가지 정도가 놀이 아니냐. 네, 그렇게 정의를 했었었는데요. 이런 요소들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게임이 자신만의 세계 속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게임을 시뮬레이션, 형식 시스템, 혹은 호이징아가 말했던 현실에서 분리된 마법의 원 등으로 묘사한다. 그러니까 속골장난을 막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게 진짜라는 거야. 그렇죠. 거기 들어와서 야 이게 무슨 밥이야? 노래를 갖고? 그렇죠. 뭐야? 그렇죠. 그게 마법의 원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게임에서는 갈등뿐만이 아니라 선택이나 규칙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게임을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흉내내는 것이라고 많이 정의한다.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죠. 네. 예. 근데 라프 코스터는 여기에 딴지를 겁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게임은 매우 현실적이다. 왜냐면 게임은 세상의 패턴을 상징화해서 묘사하므로 마치 현실을 추상화한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게임과 뇌가 사물을 시각화하는 행동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가 현실을 인지한다는 것은 뇌가 현실을 추상화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추상화 과정을 세탁이라고 부른다. 묘사된 패턴은 현실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틱택토가 전쟁을 훌륭하게 묘사한 게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틱택토는 동그라미 X로 하는 아주 간단한 오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틱택토는 그러니까 전쟁을 훌륭하게 묘사한 게임은 아니죠. 전쟁하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는 게임의 규칙, 나는 패턴이라고 부르겠다. 이것은 불은 타오른다 라거나 자동차가 전진하는 원리와 같이 자명한 현실의 규칙을 인식하는 것과는 이런 것과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다는 것이 그래서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게임은 현실에 있는 패턴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지 그러니까 묘사는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마법이 나온다든지 외계인이 나온다든지 막 우주에서 막 부다다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오목도 사실은 현실에 그런 게 어딨어. 그렇죠. 그렇죠? 돌로 이렇게. 내가 여기 막았다. 예. 없어요. 그런 게. 뭘 막아요, 돌로. 그러나 묘사는 되게 현실적이지 않은 추상화적인 것 같지만 어쩌면 거기서 개입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호성들은 현실적인 걸 갖고 오겠다. 그렇죠. 그런 거겠죠. 네. 이기고 지고 또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이거 되게 중요한 관점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세상에는 게임을 보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렇게 접근하면 세상의 요소는 게임이 된다. 예. 게임은 마치 인생에서 마주치는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풀어내야 하는 퍼즐과 같다. 예. 게임을 배우는 과정은 자동차 운전, 만돌린 연주, 7곱하기7을 배우는 과정과 같다. 우리는 기저에 깔린 패턴을 학습하고 그것을 완전히 꿰은 다음에 필요할 때 재사용할 수 있게 정리하여 보관해 둔다. 게임과 현실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게임에 걸린 판돈이 현실보다 적다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게임에 졌을 때 현실에서 실패했을 때만큼은 치명적이진 않다. 그렇죠. 이 정도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라프 코스터는 한마디로 말을 길게 했는데 한마디로 딱 정의하자면 게임이 뭐냐? 퍼즐. 네, 게임은 퍼즐이다. 예. 풀어내야 되는 문제다. 네, 이게 현실에서도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풀어내야 되는 문제인데 그 풀어내야 되는 문제는 현실에도 여전히 그렇죠. 동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있다는 거죠. 게임이 어떤 형태는 추상적이고 현실적이지 않다 하지만 그 풀어내야 하는 것은 여전히 네. 현실과 동일하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동의합니다. 저도 이런 것 같아요. 네. 예. 현실이 그래서 어른이 되면 될수록 게임을 안 하는 경향성이 있는 이유, 혹은 아예 다른 종류의 게임에 접근하는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요소 때문인 것 같아요. 현실이 너무 게임 같다는 거죠. 그렇죠. 네, 현실에서 풀어내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이렇게 산적해 있는데 게임 역시 패턴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문제를 푼다는 형식은 무슨 퀴즈 게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해결. 네, 모든 게임에는 이 요소가 다 있거든요. 아무리 생각 없이 해내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액션 게임이나 이런 게임일지라도 게임 내에는 분명히 익혀야 할 패턴이 있고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현실의 과제가 너무 크다 보니 양극단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을 잊기 위해 게임으로 훨씬 더 달려가든지 이만큼만 해도 될까 이렇게 달려가든지 그게 아니면 게임을 안 하든지 이 문제에 너무 골똘하느라 게임을 현실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이걸 또 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사를 가는데 생각보다 만약에 집이 작아요. 지금 갖고 있는 가구들이나 책을 다 가져가야 돼. 네. 근데 지금 있는 집의 구조가 완전 다르고 또 평수 좀 작아요. 이게 해결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가구는 어디다 놓을 것이고 옷장은 어디 둘 것이고 이 책들을 어디서 배워야 할 건가로
생각하다 보면 사실은 게임을 잡을 여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이것도 해결해야 돼. 네. 그러면 이제 요건 버릴까? 요건 갖다 놓을까? 해서 막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잘 해결이 안 돼요. 네. 해결이 안 되고 또 막 안 해도 욕 먹어요. 네. 왜 그거 버리지 왜 이렇게 하고 왜 이 옷장을 왜 여기다 들여놓고 이게 네. 뭐냐 이랬을 때 현실이 해결이 잘 안 되는 이 답답함을 때로는 게임에 들어가서 해결을 만회하려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심시티 네, 들어가서 네. 배열을 하는 거죠. 네. 또는 심즈 네. 안에도 가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찰랑 이렇게 돈 계산하고 가구 네. 사거든요. 네, 네, 맞아요. 없애기도 하고. 네. 그래서 막 배열하고 그렇게 오고 갈 수 있는 거죠. 다 그 코드 해결이죠, 해결. 그렇네요. 해결이 네. 그렇게 오고 가는데 네. 그건데 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근데 게임은 특별하고 독특하다. 게임은 뇌가 씹어먹기 좋게 농축한 청크다. 추상과 상징으로 되어 있는 게임은 두뇌가 받아들이기가 쉽다. 게임은 형식 시스템이므로 집중에 방해되는 세부적인 요소는 제거가 되어 있다. 그렇죠. 그것만 하게 하는. 네, 그렇죠. 비행기만 잡게 하는. 그렇죠, 그렇죠. 갤로그. 네. 비행기. 연료 안 나와, 연료. 그렇죠, 그렇죠. 연료 떨어졌으면 없어. 없어요. 그냥 빠르게 뭐 잡는 고도가 어떻고 무슨 그렇죠, 뭐 날씨가 어떻고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리고 갤로그 같은 경우 우리 옛날에 갤로그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앞뒤가 없었죠. 이렇게 움직이고 얘네들 빨리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단순한 거죠. 네, 그렇죠. 다 제거한 형식만. 예. 네. 보통 뇌가 복잡한 현실을 게임만큼 명료하게 만들려면 노력을 많이 들여야 한다. 그렇죠, 그렇죠. 예. 달리 말하면 게임은 매우 원초적이며 강력한 학습 도구의 역할을 한다. 예. 책에서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라는 글을 읽는 것과 게임에서 내 군대가 상대방에게 박살나는 상황을 만나는 것은 전혀 다르다. 게임에서 군대가 박살난 이유가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지도 때문이었다면 실제로 수많은 병사를 잃어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못하는 불행을 겪지 않고서도 이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약간 추상적이라 할지라도 네. 배우는 거죠. 예, 예.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장난감과 게임의 차이, 놀이와 스포츠의 차이도 구분하기만 까다롭지 크게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장난감은 게임과 달리 무의미한 놀이라든지 놀이는 목표가 없고 게임은 목표가 있다든지 역할 놀이는 놀이일 뿐 게임이 아니라는 등의 이야기는 수없이 나와왔다. 예. 네,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다 해결이다. 예, 결국 패턴이고, 패턴이고. 예, 그런 패턴을 위해서 그 주변에 산적해 있는 다른 요소들은 좀 제거가 돼 있고 추상화돼 있게. 그래서 게임 디자이너에게는 이러한 구분이 유용한 지침으로 쓸모가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으로는 모두 같은 것이다. 아마도 이 때문에 언어로 놀이, 게임, 스포츠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목표지향적인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은 특정 패턴을 인식하는 과정이고 역할 놀이는 또 다른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다. 둘 다 인간의 경험을 상징화해서 표현함으로써 패턴의 형태를 연습하고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같은 영역에 속한다. 예. 책과 게임의 핵심적인 차이를 생각해 여기까지만. 네. 여기까지만. 예, 좀 쉬시면서. 네. 그러니까 막 치지 마십시오. 네네. 예. 쳤네요.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 네. 해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놀이의 본질 속에 있는 거는 해결이라는 청크 패턴을 네. 반복하는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아까 말했던 뭐 역할극 네. 해결이죠, 해결. 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뭐 엄마 아빠가 싸우는 장면들 서로 막 싸움하면서 네. 그건 당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현실에서 엄마 아빠는 계속 싸우지만 네 알겠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서로 그것도 하나의 역할도 해결이고 네네네. 현기증 같은 경우는 인간의 몸이 정상 상태를 누릴 수 없는 것도 견딜 수 있냐 또 하나의 해결이네요. 맞네요. 그죠? 그 도박 같은 경우는 운에 의해 해결이 되네요. 그렇죠. 누가 얘기한지 경쟁은 당연히 해결이고. 네. 제가 이거 보면 딱 떠오르는 건요. 영화도 해결입니다. 영화도. 재밌는 영화를 보면 대체로 주인공이 살아가는 세상이 나오고 네. 그 세상의 주인공이 목표가 나와요. 또는 주인공이 반드시 목표를 꼭 해야 될 상황이 나와요. 뭐 사랑하는 얘기가 납치됐다든지. 네. 그럼 그걸 해결해야 돼요. 네, 그럼 네. 대부분 이제 그때부터 독자는 관중 어떻게 해결하지? 그 해결이 되게 타당성 있게 재밌게 결론은 와 재밌다. 그래서 마지막에 해결이 다 되면 그냥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렇죠. 근데 어떤 영화는 해결이 없어요. 그냥 뭐 글로 가요. 그럼 이제 이게 좀 뭐 어떡하란 말이냐. 그렇죠. 특히 한국 분들, 우리나라 분들이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해결이 제대로 안 됐거나. 네. 해결이 이제 그쵸. 이게 해결 상황으로 가야 된다는 게 클리어하게 나와야 돼. 외국에는 좀 그거를 되게 문학적으로. 네, 맞아요, 맞아요. 또는 예를 들면 뭐 배고픈데 빵이 있어야 돼 해결이지만 그 딱 몸에 딱 와닿는 거잖아요. 네. 위기야. 그러니까 빨리 생명을 구해야 돼. 네. 근데 이제 대체로 뭐 허무한데 의미 찾아. 이렇게 좀 모호해. 그런 건 좀 우리가 재미없어하는 거고.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청크 요소가 해결로 보는 거는 되게 중요한 통찰력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챕터를 통해서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아까 어디 나옵니까? 여기 게임 매우 원초적이며 강력 학습 도구의 역할을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전에 제가 게임은 형식 시스템이므로 집중에 방해되는 세부적인 요소는 제거가 돼 있다. 이렇기 때문에 게임이 학습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당연히 여기서 얘기하는 학습은 우리가 이렇게 책 읽고 공부하고 뭘 외우는 거랑은 좀 결이 다르고요. 어떤 패턴을 익힐 때 그 패턴을 충실하게 잘 익히기 위해서 나머지 좀 불필요한 요소들이 많이 제거돼 있는 게 게임의 특징이라는 거를 아까 학습이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사회 시간에 네. 만약에 정치에 대한 개념을 배울 때 네. 뭐 행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배울 때 네.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는 꼭 이게 잘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국회는 뭐 행정부 정부를 향해 견제한다든지 네. 사실 안 할 때가 있거든요. 아, 그럼요. 근데 이거에 대한 복잡한 걸 다 제거하고 네. 그 이제 명료한 그 핵심을 배우려면 제거가 일어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배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영화에 나온 건데 무슨 뭐 어떤 주인공이 네. 뭐 예를 들면 시속 100km로 네. 뭐 필라델피아를 가려고 해. 미국 드라마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몇 킬로로 달리고 있으니 얼마 만에 그 거리가 갈 수 있겠니? 하면 얘가 왜 필라델피아 왜 가는지 중요하지도 않고. 그렇죠. 뭐 그냥 그러거든요. 네. 교통사고가 났다. 뭐 정체된다. 없죠. 그냥 간다. 네. 그래서 그거 계산하려고. 네네네. 근데 애들은 막 거기 왜 가냐고 그러고. 왜 가요? 막. 거기 이상한 도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애들 뭔가 본질이 수업이 안 되는 거야. 네, 막 사슴이 나오면 어떡해요? 그렇죠. 근데 학생들은 그런 게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은 어쩔 수 없이 좀 어떤 요소들은 다 제거하고 만약에 이랬다면 네네네. 요것만 보자. 네. 근데 그게 좋은 학습에 집중력을 높이는 건 좋은 것도 한데 사실 사고를 제한시키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예, 예. 네. 다른 거는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있는데 아무튼 학습에 의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렇게 어떤 본질만 남겨놓고 좀 복잡한 건 좀 제거한다. 그런 요소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교육을 설계하시거나 할 때 어떤 요소는 제거하고 좀 이렇게 사고에서 좀 제외시키고 어떤 요소를 좀 부각할 것인가라는 세팅을 할 때 게임의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저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설계를 하는데 도움을 많이 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그죠.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데 게임의 이런 요소가 도움되어보다는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예, 인간의 이런 인식론적인 측면이 학습에 있어서 어떻게 학습 효율을 높일 것인가 예, 도움된다 이렇게 예, 봐주셨죠.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여기서 강조할 것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예. 10분만 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자, 58페이지인데요. 예. 언어학자는 언어가 수학적 규칙을 엄격하게 따른다는 사실을 주목해 왔다. 예를 들어 인간은 지나치게 많은 의미가 중첩된 문장은 이해하지 못한다. 개가 쫓던 고양이가 잡던 쥐가 먹던 치즈가 있던 집은 잭이 지은 것이다. 같은 문장은 이 규칙을 어겼으므로 좋은 문장이라고 할 수 없다. 절이 너무 복잡하게 중첩돼 있다. 우리는 느리고 논리적인 의식을 활용해서 이 퍼즐을 풀 수는 있지만 이는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다. 게임도 비슷한 제약 아래 작동한다. 게임에서 가장 큰 제약은 뇌를 연습시키는 게임의 본성 그 자체다. 뇌가 연습하도록 만드는데 실패한 게임은 지루하다. 이것이 계속 나오는데 틱택토가 망한 이유다. 틱택토는 뇌를 연습을 시키지만 그 패턴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패턴을 익히는데 시간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다. 우리는 더 많은 패턴을 학습할수록 더 참신한 게임에서 매력을 느끼게 된다. 연습하면서 한동안 게임을 신선하게는 느끼지만 대부분은 알았다. 이제 또 연습할 필요가 없겠네. 라고 말하고 그만둔다. 그 패턴을 익히기까지가 재밌는 거.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패턴 내가 평상시 경험했던 건데 이걸 이렇게 하면 될까? 네. 했더니 통해. 네. 그래서 만약 어떤 캐릭터가 죽지 않고 계속 가. 네. 그때부터 재미없는. 그렇죠, 그렇죠. 에이, 뭐야, 이 게임 이런 거네? 이렇게 하고. 지금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핸드폰 게임 깔면, 심지어는 연습 튜토리얼이라 그러죠? 네, 훈련 모드가 끝나기도 채 전에 판단을 합니다. 이런 거? 안 해. 이렇게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게임 패턴에 계획적으로 디자인된 거의 모든 게임이 이러한 결말의 희생자가 된다. 제한된 형식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계속 플레이하다 보면 결국 게임이 만들어내는 확률 공간의 가능성을 모두 꿰어버린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게임은 일회성이며 지루함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어느 순간엔 지루함이 오죠. 그렇죠. 왜냐면 무한정 복잡하게 할 수는 없으니 네. 파악하면 그다음부터는 아예 됐다. 네. 이게 네. 이 다음이 핵심인데요. 아마 이거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재미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온다. 엄격한 규칙과 상황으로 만들어진 게임은 수학적 분석에 취약하며 그 자체가 게임의 한계다. 우리는 교통법규와 자동차 조작법을 숙지하는 것만으로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극단적으로 형식적인 게임, 예를 들면 많은 종류의 보드게임들이 그런데 이것들은 변수가 상당히 적으며 그렇기 때문에 규칙을 이해하면 게임이 어떻게 진행될지 추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게임 디자이너에게 아주 중요한 영감을 준다. 더욱 정교하게 게임을 만들수록 한계는 많아진다. 게임을 더 오래 플레이하도록 만들려면 답을 모르는 수학 문제를 도입하거나 인간 심리학, 물리학 등을 활용해 더 많은 변수를 넣어야 한다. 그것도 예측하기 어렵게. 이런 요소는 게임 규칙 밖에서 발생하고 마법의 원 밖에서 온다. 근데 저는 이 말보다도 괄호 안에 있는 이 다음 문장이 핵심 같은데요. 게임에 위안을 주자면 이 지점에서 게임 이론이 자주 실패하곤 한다. 왜냐하면 현실은 이론과 달라서 심리는 수학이 가자는 대로 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좀 다양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같이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익숙한 패턴을 청크.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패턴을 반복해서 하는 것의 재미지만 그 패턴을 완전 파악해버리면 더 이상 재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게 해서 심리도 넣고 뭐든 주지만 과연 독자들도 그걸 그렇게 볼 거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이죠. 그래서 실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는 수학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갤러그를 말씀하셨는데요. 갤러그가 이제 슈팅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적이 있고 적들이 막 총알을 쏘고 그걸 피하면서 두다다다 내가 총을 쏴가지고 한 개의 내 비행기로 이제 다수의 적을 물리치는 이런 형태의 게임을 이제 슈팅 게임이라고 하고 굉장히 게임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역사와 전통의 이제 오래된 게임 장르인데요. 갤러그가 사실 굉장히 단순한 패턴이죠. 특히 지금으로 보자면 굉장히 단순한 패턴인데 도대체 요즘 입장에서는 이게 왜 그렇게 재밌었던 거야 싶을 정도로 단순한 패턴인데 그거는 이제 게임을 수학적으로만 봤을 때 어떤 패턴과 논리적인 형식으로만 봤을 때 아까 형식이라고 했는데요. 이 형식으로만 봤을 때는 그런데 게임의 굉장히 중요한 점 중 하나는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갤러그를 혼자 해서 그 패턴에 익숙해져서 마스터가 됐다. 그럼 질릴 수 있죠. 근데 이럴 수 있죠. 옆에서 갤러그를 친구가 하는데 너 못해요. 알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갤러그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갤러그를 하는데 그렇죠. 나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대화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뛰어넘기 위해서 내가 훈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게임에는 게임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인간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 게임을 둘러싸 그러니까 게임이 매체가 매개물이 되어서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게임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그렇죠. 게임 자체는 너무나 단순할 수 있는데 그게 관계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니까 재밌어지는 거죠. 그렇죠. 애니팡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하트를 넘겨줘야 그렇죠. 할 수 있어. 이러는 거니까 그냥 그 자체로는 그런데 이게 뭐 와야 돼, 줘야 돼, 주고 와고 뭐 이런 그다음에 성적을 막 매기잖아. 그렇죠. 공유되고 막. 근데 그 성적이 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카톡 친구니까.
그러니까 이런 요소를 게임 내에 집어넣은 건데요. 아주 후대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요소들이 교육 안에도 반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그러니까 설계를 하고 계획을 짜는 입장에서는 지나친 통제가 안 되는 상황들, 이제 굉장히 진행을 하시는 선생님들의 교사분들 입장에서는 두려움으로 다가오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여기 나와 있지만 재미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도 어떤 상황에 내가 통제하려 했지만 어떤 상황에서 내가 예상치 못한 자기만의 해석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교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느냐에서 학습도 되고 학생 입장에서 재미도 느끼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짜여진 대로 움직여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왜 장기나 오목이나 체스 같은 거는 아시겠지만 체스는 사실 한참 전에 컴퓨터에게 굴복했어요. 체스 챔피언이 말을 했죠. 근데 바둑만큼은 도저히 이거는 기계가 인간은 흉내낼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판이 너무 넓고 놔야 되는 돌이 너무 많아서 체스는 판이 제한적이잖아요. 말도 제한적이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컴퓨터나 논리적으로 다 분석을 하면 어떤 게임들은 필승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정해진 대로만 두면 무조건 내가 이기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그러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알파고 이 책을 읽고 나서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이 이렇게 대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알파고가 승리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두고 기계가 이렇게까지 왔다니 많은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읽고 나서 이게 인간의 위대함 아닌가? 인간은 논리대로만 움직이지 않거든요. 네, 인간에게는 인격이 있고 마음이 있어서 인간이 서로 물론 논리적으로 놓쳤을 수도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이런다는 거 아는데 사람은 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요소들이 좀 더 교육 안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까? 좀 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 필요해요. 이게 되려면. 예,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학습 수준이 아니라 인격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시뮬레이션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교육 안에 잘 녹아들 수 있다면 저는 교육이 조금 더 재미있는 학생들이 느끼기에 재미있는,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는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챕터를 보면서 하면서 인간이 이래서 위대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팀장님 얘기하신 교육을 어떻게 재미있게 할까라고 할 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 이게 청크는 그 패턴을 익혀가는. 그러니까 패턴이 일단은 우리 삶에 유사한 추상성적인 구조가 있어야 되고 너무 이질적이면 안 되고 익혀가는 동안에 그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임이 너무 빨리 익혀지면 저는 재미가 없고 그렇죠. 또는 너무 무슨 뭐 현실과 전혀 이해할 수 없으면 너무 복잡하면 그렇죠. 아예 또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도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재밌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 내가 지금 이 공부를 뭔가 익혀가며 이 공부에서 뭔가를 내가 해결하고 있다라는 본인의 어떤 적당한의 성취감이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양극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학생들 수준에 맞춰서 너무 쉬우면 그렇죠. 의욕이 없죠. 지루하죠, 학생 입장에서. 또 두 번째로 이건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로 너무 복잡해. 그리고 가도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적당한 어느 수준에 그래서 사실은 어떤 반에 해당되는 수준이 아니라 각자 해당되는 교육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수준에서 익혀갈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모든 즐거움이 바로 이렇게 그 청크를 익혀가고 그 구조를 익혀가는 과정 속에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게임도 거기서 재미가 있다. 한국 교육에서 잘 못하는 게 아까 제가 생각한 여기 나오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상황. 이게 잘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학창 시절에. 제가 그래서 그 국어를 싫어했어요. 제 고1 때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국어를 싫어했어요.
왜냐면 왜 그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뭐는 뭐. 네, 그렇죠. 시의 주제. 막 이 시어가 의미하는 것은 감성으로 느껴야 될 거를. 네, 저는 암기로. 안 그렇게 느껴지는데.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정해서 알려주니까. 근데 다만 감사하게도 제 담임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셨다고 했잖아요. 고1 때 선생님이. 근데 그분이 소설을 쓰고 싶어 하셨던 분이었어요. 원래는 선생님이 되려고 하셨던 분이 아니라. 그래서 저를 이렇게 따로 부르시더니 너 이거 왜 이렇게 체크했어? 이렇게 답 체크하다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솔직하게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감사하게도 이게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그때 수업을 했던 내용 기억나지. 이 문제가 이제 이 작가가 이런 상황에서 이러이러 의미로 이걸 쓴 거니까 이제 요거를 그렇게 물어본 건데 너가 그렇게 느낀 건 잘못된 게 아니다. 오케이. 좋은데요? 잘못된 게 아니다.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하지만 웃으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았고요.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네, 저는 그 말이 되게 인상 깊게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문학이라는 것은 느끼는 독자가 함부로 이렇게 당신이 아무리 작가라도 당신이 그 잘못 느꼈어. 그렇게 느끼면 안 돼. 나는 그렇게 안 썼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도 재미 이론이 접목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대부분 너 이렇게 왜 이렇게 썼어? 내가 이렇게 안 가르쳤잖아. 네, 까지는 청크의 패턴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기억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말해준 대로 했어야지라는 선생님은 다 잊혀져요. 근데 하나가 삐끗. 그렇네요. 내가 가르친 대로 안 했잖아. 네. 그런데 잘했어. 네. 뭐 이게 오래 기억나면서 그분이 즐거운 거죠. 네. 일종의 이제 우리 게임으로 적용한다면 네네네. 요게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네요. 어떤 청크적인 패턴에서 하나가 바뀐 거야. 네. 다른 가능성이 열리는 거. 네네네. 그래야 거기서부터 이제 익혀지는 거. 네. 그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아마 국어 선생님이 그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지금도 뵙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네, 선생님이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 좀 여기서 좀 약간 네. 큰 어떤 전환이 하나 벌어진 게 뭐냐면 네네네. 패턴화된 것을 우리가 즐거워한다. 네. 그래서 인간의 뇌는 자기 청크화되어 있는 것을 반복함으로 즐거워한다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청크화되어 있는 것을 반복만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렇죠. 거기서 뭐가 하나씩 더 네, 그렇죠. 여지가 있는 거죠. 네네네. 여지가 있으면서 그 여지가 있는 걸 통해 아까도 우리가 예를 들면 선생님들은 다 내가 가리킨 거에 의해서만 답을 써야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혼내시는 분이 패턴화 됐는데 꼭 선생님이 가리킨 거에 답을 안 썼어도 괜찮아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는구나를 익혀가는 과정이 또 하나의 즐거움이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도 하나의 청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엄밀히면 청크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네네네. 청크가 너무 단순하게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네요. 획일화되고. 그렇죠. 선생님들은 그냥 가리킨 것만 답 쓰는 것만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야 나도 참 문학가인데 작가인데 네. 너희들이 답을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나도 아픈데 네, 맞아요. 이렇게만 답을 안 써준 거 고맙다 네. 하는 분도 있다는 발견이 네, 맞아요.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발견이고 즐거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한 청크의 반복이 아니라 계속 그 패턴을 또 더 깊은 패턴을 익혀가는 것 그것도 즐거움이 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경험하면서 네. 그게 게임이 재밌는 이유는 그거고 그다음에 영화도 그렇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이유로. 그래서 영화가 어느 순간 되면 서점에 가서 제가 이제 또 이야기 만드는 거 관심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 시나리오들의 소위 이제 패턴, 구조, 거기는 청크란 말 안 쓰는데 영화가 어떻게 흘러갈 때 재밌는가에 대한 패턴 구조의 청크가 정말 수백 개를 이렇게 사전시로 나열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복수극, 뭐 복수하러 왔는데 용서한다. 복수하러 왔는데 데려당한다. 복수하러 왔는데 I'm your father. 진실을 알게 된다. 이런 식의 패턴이 막 심지어 자연재해 패턴. 자연재해에서 도망가고 자연재해에서 또 뭐 이 패턴들 쫙 연애 패턴. 근데 이게 영화가 그동안 나왔던 청크들이 하나 나왔다가 로미오와 줄리엣의 패턴 안에서 조금씩 베리에이션 분화되는 거죠. 맞아요. 막 분화되는데 문제는 너무 청과가 많이 되니 작가들이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걸 쓸 수가 없어. 쓸 수가 없다. 뭘 쓰면 야 그거 1987년도 그 영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실제로 헐리우드에서는 기존 패턴 청크들을 합친다고 해요. 아바타는 매트릭스에 주라기 공원에 그다음에 뭐 하나 더 있는데 아무튼 뭐 하나. 그러면 그런 게 가능해? 이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이 재밌어 한다는 것 자체가 패턴을 익혀가는 거. 네네네. 그래서 똑같은 패턴에 길들여지면 이미 지겨운데 거기에 내가 모르는 패턴이, 그러니까 기존 패턴이 있어요. 내가 플러스 미지의 패턴이 있을 때 그걸 알아가는 영역. 네네. 이거를 조율을 맞추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잘 만든 게임이라는 게 그런 거고, 게임을 못 만들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뻔하든지 해보니까 뭐야 지난번에 했던 거랑 똑같네. 배경만 다르고. 네. 그렇죠. 다르네. 그러니까 많은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점 중에 사실 하나입니다. 나중에 비판이 조금 나올 텐데 겉모습만 바뀌었지 그래픽은 좋아졌죠. 기술 발전하고 기술 좋아졌으나 결국 그 구조가 여기는 중국 배경이고 여기는 동양 과거 판타지 배경이고 여기는 서양 판타지 배경이고 그렇지. 여기는 미래인데 결국 똑같은 똑같은 동일한 게임을 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러면 재미가 없죠. 아마 그 게임들이 누구는 재미없는데 누구는 그 패턴을 처음 접하는 그럴 수 있죠. 분들한테는 이게 뭐야? 이렇게 가죠. 그렇게 되겠죠. 그거를 한번 끝까지 최근에 그 위닝 마스터 리그 50년 했다고 하잖아요. 네. 더 이상 마스터 리그나 감독 모드가 허무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조금씩 심지어는 뭐 운동화를 새로 살 수 있다. 그럼 속도가 좀 빨라진다. 요런 근데 거기서 거기고 또 거기서 조금 더 복잡해진 것 뿐이지. 됐다 그만하자. 그렇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게임을 만드신 분이나 재미를 주려는 분들이 사실은 끊임없는 예를 들면 우리 그 뽑기방 하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어떤 행운과 손 조작이 좀 이렇게 결합된 재밌어요. 쾌감이 있어요. 근데 뽑기가 좀 거의 다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저기서 이제 다 그 청크 패턴이 익숙해졌고 저기서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갈 수 없어. 그래서 이제 그부터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회오리 기법이 있다면서요. 그래요? 이렇게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계속 가. 어떤 사람은 해도 안 돼. 그만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히 배우면, 그러니까 떨어뜨리면 안 돼. 하나까지 따라오되 하나 조금 더 어려요. 요 정도 선 맞추는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걸 맞추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려우니까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500원 넣고 왕창왕창 배워. 맞아요. 그만하세요. 저 그만 좀 하세요. 그러니까 뽑기방도 별로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고. 요거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교육이나 워크숍을 어떻게 만들까? 익숙할 듯 하면서 하나 더 배워가는 무엇? 하나 더 꼬는. 이게 교육의 핵심인 것 같아요. 자, 한번 교회에서 지금 이게 어떻게 여기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제가 한번 교회에서 레크레이션을 셀 모임별로 준비한 적이 있어요. 임원들의 수고를 좀 덜려고. 그래서 어떤 걸 기획했었냐면 게임을 이게 공동체 게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좀 하고. 근데 그 게임의 특징은 첫 번째 하나 제가 갖고 왔던 거는 스스로의 그러니까 개인의 압도적이고 뛰어난 능력으로 절대 커버할 수 없는 게임만 준비했어요. 함께. 무조건 도와서 해야 하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림 그리고 한 명이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림을 한 5초, 10초 주고 자동차. 그러면 5초 안에 자동차 이게 선 삑 그리고 그 다음 사람 그려서 이게 맞추는 거 있잖아요. 같이 이어서 그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한 사람이 그림을 정밀 묘사를 기가 막히게 한다고 해서 절대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임만 준비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점수를 이렇게 이김별로 이렇게 점수를 얻잖아요. 마지막에 그 시상을 꼴찌 순으로 시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낮은 수로 시상을 했거든요. 점수가 낮은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아니면 그게 어떻게? 그게 왜 그렇게 했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그건 좀 부당한 거 아닌가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 왜 막 이겨야 돼! 이렇게 으득부득 서로 같은 공동체 지체라는 것도 까먹고 이기려고
으득부득 하는 모습을 제가 교육공동체에서 많이 봐서 우리 교육공동체에서 게임하는데 왜 꼭 그렇게 죽을죽살도 모르고 해야 됩니까? 때로는 지는 사람도 배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꼭 이겨야 하는 게 교회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라는 메시지를 좀 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꼰 건지 아니 근데 이거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처음에 그거를 밝혀서 네. 예를 들면 뭐 잘 못 그리는 사람이 우승한다든지 네. 꼴등한 점수가 낮은 사람이 우승한다든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점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든지, 네. 뭔가 처음에 약속 패턴이 어긋났을 때는 네네네. 그들 입장에서 좀 원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최선을 다한 우리는 뭐냐? 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요, 이렇게. 네. 일부는 그런 얘기를 했죠, 당연히. 뭐야? 우리 왜 열심히 했어? 오히려 거기서 한번 꾼 다음에 1등도 주고, 네. 아, 1등도 주고. 그다음 1등만 주고, 네. 나머지 2등부터 꼴등은 동일하게 다 주는 거죠. 아, 네네네. 그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그것도 청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기는 사람에게 보장은 가지만, 네. 진 사람도 사실 잘못한 건 아니니, 네네. 뭐 간다는데, 꼴등한 사람한테 인정이 병체가 준다. 제가 너무 꽈네요. 네. 그러니까 시상의 청크가 달라진 거죠. 네네네, 그렇죠. 시상의 청크나 패턴이 틀리니까 뭐지? 네. 왜? 그러니까 너무 익숙하지 않은 청크를 제가 줬네요, 그때 그렇죠, 당시에는. 그러면 놀랄 수 있죠. 꼴등하는 사람, 그 받는 사람도 기분 나쁘지 않나요? 싫어요, 그러잖아요. 꼴등한 사람은 좋아했는데 제가 미리 그걸 안 밝힌 이유가 네. 미리 밝히면 지기 위해서 또 경쟁을 할까봐. 그러니까 모두가 일부러 못 할까봐.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절충을 한다면 1등한테도 주고 나머지가 좀 균등한 보상을 준다든지 우리 모두 수고했으니까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당시 저는 좀 파격적인 걸 하고 싶었나 봐요. 그림을 그린다는 거 자체는 네. 이거는 이제 시상을 매길 수 없으니 다 같이 받자. 라든지. 네. 뭐 그런 식의. 네네네. 그래서 좀 욕을 먹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수명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먹지는 않았는데요. 저도 그래서 좀 놀랐는데 생각보다 제가 설명을 했죠. 이런 취지에서 한 거예요. 설명을 해서 이해는 좀 시켰는데 아마 이제 저거죠. 교회 게임이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선물이 그렇게 뭐 치열하게 너 마우스할 필요도 없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만약에 뭐 수능이 그렇다면 네. 헌법 소원 들어가야 돼. 아 그렇죠. 헌법. 네, 난리 나죠.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모집 요강을 달리해서 그렇죠. 좀 이제 소위 이제 합격에 대한 그 원칙을 달리했어야지. 네. 교육과정 평가원 테러를 당하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아마 그분들도 생각은 오래 했을 것 같아요. 두고두고. 우리가 1등 했는데 상 받지 못했던 이 경험. 좀 경험은 더럽지만 그런 오래 생각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절충을 한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파격적인 경험을 하게 해주겠어 라는 게 너무 컸지 이제 청중을 상대적으로 고려를 안 한 건데 이제 요 선을 잘 맞추는 것이 근데 고려를 안 해도 될 법한 교회 레크레이션이니까. 네네네. 그래서 진자도 웃고 이긴 자도 웃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무슨 뭐 세금 내는 문제고 시험 문제면 난리 나죠. 그렇죠. 교회니까. 근데 거기에도 우리가 어떤 것까지는 패턴화된 청크가 필요하지만 하나는 좀 해석이 다양할 수 있는 거 하나 얹는 거. 그렇죠. 거기에 핵심이 많아요.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린 이유는 교육서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챕터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제가 요즘에 이제 봤던 미드가 있는데요.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뭐 누가 볼티모어에서 필라델피아로 몇 킬로로 가는데 그러면 뭐 얼마 만에 도착할 것 같니? 막 이런 식으로 막 물어요. 묻는데 애들이 계속 필라델피아가 어떻고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내 볼티모어에서 왜 가요? 종이 땅 치니까 선생님이 간다면 얼마만큼 갈 것 같니? 막 이렇게 계속 해요. 애들 수업을 못 따라와요. 근데 이제 애들이 이렇게 노는 거 보면서 수학 선생님인데 카드놀이 하면서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배열되었을 때는 이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야. 라는 식으로
애들이 재밌어하는 카드 놀이에서부터 확률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중에 자기들 익숙한 그 패턴화된 청크라는 카드 놀이에서 수학 공식을 그렇죠. 확률을 꺼내고 그러면 주사위도 확률이 있어요? 뭐 이렇게 있지. 그래서 뭐 그러면서 수업이 이제 진행되는 뭐 그런 식의 아주 재밌네요. 그냥 이제 기존에 알고 있는 패턴 안에서 네. 하나 더 깊이 패턴을 알아가는. 아, 여기 중요한 우리 교육도 되고 재미도 되는 거예요. 네네네 맞아요. 아, 이거 오늘 이거 우리 다음에 이거 한 번 더 얘기합시다. 네네네. 아, 이거 되게 보시는 분들이 유익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게임이 어떻게 청크화되고 어떻게 더 재밌게 나가려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네. 아, 그래서 하나의 일단 패턴에 익숙해야 되나? 네. 그걸로만 있으면 반복되면 싫어한다. 네, 그렇죠. 거기서 플러스 네. 다양한 또 배워감, 네. 청크적인 요소가 돼야 또 다른 청크를 배워가는 과정이 돼야 게임은 풍성해진다. 예, 그런 얘기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재밌습니다. 나요. 네. 아, 이건 단순히 게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이 얘기를 단순히 하는 건 아닙니다. 게임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고 네네. 세계관적인 것도 그렇고 학습 인지에 대한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네. 오늘 좀 풍성히 다뤄요. 계속 이 책 해나갈 수 기대가 네. 돼요. 예. 최민수님 오늘 또 이 풍성한 또 이야기와 또 책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네. 또 중요한 포인트 많이 얘기해 주셔서 네. 예, 또 보시는 분이나 저나 같이 네. 또 계속 이렇게 배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 이렇게 재미이론 네. 우리 매트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네. 아바코스의 재미이론 오늘은 또 이런 또 게임이 왜 재밌는가에 네. 대한 그 원리들을 한번 또 이렇게 다뤄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